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비자 심사를요, 아주 까다롭게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기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현재 미국 비자 발급이요. 비자 발급이 1월부터 5월까지 해가 올해 엄청나게 급감했다. 이런 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인의 비자 발급이 18%가 급감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반미 행보를 하니까 앞으로 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엄하고 났었는데 실질로 그때부터 민주당 좌파 정권이라 봐야 돼요.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제 의결돼가지고 심리하고 이때부터 완전히 우리나라 좌파 공화국 촛불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음악의 심사를 시작한 거예요. 실제. 그런데 작년 12월부터는 실제 우리 이재명 좌파 공화국이었다. 물론 대선은 6월 달이지만 실질적으로 막 좌파가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이런 데 시대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자 심사를 특히 가혹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보다 18%가 급감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 통계를 봤더니 1월부터 5월까지 비자가요, 총 24,736건, 24,736건. 그건데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같은 기간 32,262건보다 18.3%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 18.3%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용 관광 목적이나 이제 상용 목적으로 B1, B2 요게 41%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자 이게 E1, E2, E1, E2도 36.4%가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급감한 거죠. 심지어 학생 비자 있잖아요. F1 학생 비자 발급도 실제 이것도 많이 감소했어요. 4,839건에서 3,800건으로 이것도 1,000건 이상 감소를 했다. 그런데 모든 비자가요, 다 이게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급감했다. 미국 비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인이 뭔가? 이걸 가지고 이게 민주당이나 이놈들이 이재명이나 전부 사기치고 있는데요. 이거 언론들, 이게 좌파 언론들도 그런데 이게 미국의 반이민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 이런 식으로 미국 책임으로 계속 떠넘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도 다 줄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캐나다나 호주나 멕시코나 또는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라면 그럼 일본이나 다 줄여야 되잖아, 이유나. 근데 왜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급감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급감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비자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EU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이 줄었다는 통계가 없잖아요. 다 자유롭게 미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유독 급감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은 우리 반미 정권, 이재명 민주당 반미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SNS를 전부 공개 계정을 돌려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막 찬양하고 트럼프 보고 미친놈을 욕하고요. 이런 식으로 명비난하면 독일 비자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허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봤잖아. 김아연 씨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포대가 왜 이틀 만에 풀려났다고. 거기에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도와주는 활동가다.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미국에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실제 정청래만 해도 미국에 비자가 거부됐잖아요. 정청래가 옛날에 2013년에 국감 간다고 미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좌파에서 반미 활동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자들이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비자가 불어대는 이런 게 저는 엄청나게 많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미국의 비자가 이렇게 급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기사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그게 더 문제다. 앞으로 그 이재명 정권이 계속되는 한 실제 그 비자 발급은 더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일단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도 미국 못 가는,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미국하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원래는 이게 많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새로 비자 하나 신설해달라. 예를 들어 이제 뭐 E4 비자처럼 별도의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달라. 이러니까 미국이 이거는 이게 그 미국 의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재명처럼 반미 정권 한데 새로운 비자를 만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E4 비자 신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아있는 게 뭐 H1B, 이게 이제 전문직 비자인데 H1B, 이거는 이제 그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거의 뭐 수수료를요, 한 100배 올려버렸죠? 1억 4천만 원. 와, 1억 신청 수수료를 1억 4천만 원 100배 올려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 쓰라 이 말이네. 어디 전문가 수수료를. 이러니까 이게 TO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TO를 줘도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투자를 순위로 보면 이게 거의 몇 손가락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미국의 투자 순위로 보면요, 일본이나 EU보다 많을 겁니다. 실제. 근데도 우리 무능해가지고 투자는 이제 투자대로 하면서 협상회가 비자 하나 제대로 TO를 못 받아오는 이런 이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교부 차관, 뭐 박윤주 차관, 그때 뭐 비자 워킹그룹 하더니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어. 그냥 B1, B2로 가서 조금 이렇게 일하는데 눈 감아주는 요 정도? 아니면 이게 그냥 이스타 전자허가 비자 받아가가지고 그냥 이게 뭐 눈 감고 일 좀 하다가 돌아오고 뭐 이 정도? 단속을 조지아주 봤죠, 조지아. 그만큼 이게 강하게 단속 안 하는 정도? 요 정도가 이게 양복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우리 캐나다, 멕시코, 뭐 싱가포르만 해도 미국이 그 다 독자적인 이런 데 그 투자하면요, 비자를 주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만 무능한 해석이 그 비자 아무런 게 그 협상의 진전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투자해서 퍼주는데 비자는 비자대로 안 노니까 18%가 급감했다. 참 이게 그 국제 호구 왕따도 이런 놈이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미국에 엄청나게 퍼주는데 비자는 하나에 못 따와가지고 18% 이상 급감을 했다. 이게 바로 이 무능한 반미 친중 좌파 이재명 정권의 진짜 이게 그 민낯이다,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심각합니다. 우리 그 미국의 투자한 기업들이 비자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 심각한 문제고요.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그 더군다나 첨단 기술 뭐 AI나 모든 게 미국하고 협조가 불가피한 미국하고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비자가 계속 급감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그 심각한 우리 그 한미 동맹에 심각한 이게 그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이런 문제 해결도 못하고요. 해결할 의지나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그냥 이게 방치하고 있는 왜? 자기들은 미국 갈 일이 없으니까. 뭐, 미국에 좀 못 가잖아.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국 갈 일이 없으니까 뭐, 일반 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비자가 안 나와서 이러나 마나 내하고 이게 알 게 뭐냐. 이런 게 계속 반미 행보만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이것만 봐도 이게 그 좌파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그 우리 기업이나 특히 우리 국민 전체, 우리 학생 하는 데까지 엄청난 문제로 되어갈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재명 책임론이 크게 이제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갈수록 버티기 어려운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